박스들 안녕. 제가 개쫄보 새끼라 공포영화를 쳐다도 안 보지만 어쩌다 보게 돼도 눈이랑 귀를 막고 보고 놀이공원 가도 무서운 거 못하는 쫄보 중에 쫄보지만 그러면서도 코난 같은 미스테리 장르의 작품을 좋아해서 간간히 수요 괴담회 같은 것도 눈 가리고 보고 유튜브 영상도 코난이 대다수인 것처럼 코난을 시작으로 개노답 트롤링 중린이 탐정단 탐정왕 큐 명실상부 범인 자살률 1위인 탐정물 김전일도 많이 챙겨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미스테리 장르의 만화를 좋아해서 코난을 많이 다뤘지만 미스테리 장르 쪽으로는 따라올 만한 만화가 없는 작품은 뭐니뭐니 해도 김전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 신스틸러 마냥 제가 언급했던 김전일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인상적인 레전드 에피소드에 대해 시입해보겠습니다. 경고, 오늘은 몇몇 에피소드 스포일러가 포함된 개소리에 선정 기준이 제 맘이라 이거는요? 이걸 왜 안 나와요? 같은 말이 나오면 여러분 말이 맞으니 컨텐츠 날먹하게 화수랑 에피소드 상세히 다 적어줘요 박스들. 소년 탐정 김전일, 친구들 다 일본 이름에 1화에서부터 긴다이치의 손자라고 언급되지만 성씨는 김해, 이름은 전일인 병신 같은 로컬라이징 만화지만 그런 드림 요소를 놓고 보면 여름밤에 으스스한 걸 찾는 분들에게 취향 저격인 탐정 만화라 오밤중에 정주행으로 킬링타임 하기에는 제격인 작품인 만화입니다. 어쨌든 그런 으스스한 교포 탐정 김전일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으스스하거나 임팩트가 강했던 레전드 사건을 씹으려볼게요. 먼저 알아볼 사건은 오리지널 1기 13화 15화를 차지하는 애니메이션 기준 5번째 사건, 비보도 살인사건입니다. 아침부터 친절하게 전일을 부르는 엄마. 하지만 이럴 때 뭔가 부탁할 확률 57,020%. 엄마의 부탁은 비보도라는 섬에서 보물찾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보물을 찾아내면 보물의 10%를 받는다는 눈 뒤집힐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일이와 미유키는 색이 다른 신사의 입구 조형물이 가득한 비보도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쁜 여자, 이쁜 누나, 인상 더러운 4인방, 그냥 집사, 아메리칸 잼민이를 만나 간단하게 인사하며 비보도에 상륙합니다. 그곳은 커다란 숲풀에 떡하니 으스스한 수호문이 존재하는 미스테리한 곳이었죠. 그런 상황 비까지 오고 숙소라고 있는 곳에는 청약 나온 거 후회하게 만드는 그지같은 조각상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보물찾기가 아닌 무서운 게 딱 좋아 시리즈로 장르 바뀌려는 순간 이곳에 사람들을 불러모은 장본인인 주인장이 토막난 상태로 발견됩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손님은 6명이라 식기도 6세트로 준비되었지만 도착한 인원은 총 7명인 상황. 전일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이게 비보도 살인사건의 전반적인 줄거리로 이 에피소드가 레전더인 이유는 범인의 정체인데요. 이 사건의 범인은 주인장의 딸이자 예쁜 누나인 미도리. 하지만 그런 보이는 모습은 전부 가짜고 알고 보면 17살이 아닌 14살의 남자입니다. 거기에 알아낸 경로도 화장실 변기 커버를 올려놓는 실수를 해서라는 생활 밀착형이라 공감도 되는데요. 그럼 범인부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내용 자체도 통수의 통수라 레전드 에피소드였지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14살이라는 미성년자가 성별을 속이며 저지른 사건이라서입니다. 그리고 김전일에는 또 다른 미성년자 범인이 등장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건 오리지널 3기 40화부터 43화를 차지하는 괴기 서커스 사건입니다. 케모치 형사님과 휴가를 온 전일 일행. 그곳의 주인장은 고블린 서커스라는 괴물 컨셉의 서커스가 왔다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은 이들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무서운 게 딱 좋아해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을 가진 무섭딱 누님의 마중을 시작으로 피해자들과 유연성 말레 병님, 트와일라이트이 나타나 이들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명이 들리고 비명이 들리는 곳으로 향하니 그곳은 이미 쑥대밭에 몬스터 이즈 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런 상황 잼민이들은 동생 보고 너가 했잖아 라며 현실성 5만% 남매의 모습을 보여주며 투닥거리지만 다른 단원들은 몬스터라는 문구를 보고 아비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와일라이트 형님은 술 먹으면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몬스터의 정체와 탈출쇼를 하다가 불타 죽어버린 과거 사건을 말해줍니다. 좀만 더 마시면 지 비번도 그런 잘못 커버린 위대한 쇼맨 같은 위독한 쇼맨 친구들과 휴가를 즐기는 줄 알았지만 단원 중 한 명이 불타 죽는 사건이 일어나며 괴기 서커스 사건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앞서 말했던 미성년자가 범인이자 김전일 최연소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범인이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의 범인은 앞서 말한 잼민이 남매, 그리고 잼민이 남매의 나이는 동생 12살, 누나 14살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그런 싹수노란 촉법소년단의 잔혹한 복수국이라는 비극적인 내용에 몬스터라는 2m 거구를 표현하기 위해 90년대생들이 초등학교 소풍 가서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원근감을 이용한 착시 현상을 이용한 재미있는 트릭을 보여줘서 여러 의미로 레전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아닐 것 같은 범인이 범행을 저질렀던 미성년자가 범인인 두 사건. 하지만 이런 뒤통수 때리는 사건이 있어도 김전일하면 떠오르는 건 공포 요소죠. 다음에 알아볼 사건은 김전일에 나오는 무서워서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에피소드인 오리지널 1화부터 3화로 방영한 7대 불가사의 사건입니다.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지만 학교마다 혹은 동네마다 하나쯤 있었던 도시괴담들. 그 예시가 동종괴담, I am good, 아니 김민지괴담, 이순신 동상이 움직인다는 그런 한 번쯤 들어봤을 학교괴담이나 도시괴담. 이 사건도 김전일 유니버스의 학교에 퍼져있는 7대 불가사의 괴담과 관련된 사건으로 학교에 퍼져있는 불가사의의 비밀을 파헤치다가 그 불가사의의 진실로 다가간 사람들이 잔혹하게 죽어버리고 심지어 전일이의 썸녀인 미유키까지 뚝배기가 터져버리는 잔혹한 사건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TVA 기준 김전일 첫 번째 에피소드에 주 시청자라고 할 수 있는 중고등학교 성인들의 친숙한 공간인 학교라는 배경에서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사건을 펼치는 게 인상 깊지만 제일 인상 깊은 건 범인의 비주얼입니다. 본 모습은 따로 있지만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나오는 방과 후에 마술사라는 이 가면을 쓴 인물, 그 모습 자체만으로 비주얼 끝판왕인데 범행 대부분을 밤에 저질러서 더 무서웠던 것 같은데요. 이런 무시무시한 비주얼의 범인을 내세운 김전일 1화. 하지만 진짜 무시무시한 1화는 원작인데요. 원작의 1화이자 오리지널 1기 22화에서 24화를 담당하는 사건, 오페라 극장 살인사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전일이가 학교 연극부 합숙을 따라 외딴 섬에 있는 오페라 극장 저택에 따라가며 시작합니다. 연극부가 행하는 연극은 The Phantom of the Opera, 줄여서 TPNT. 이 연극부는 이 연극으로 전국대회 준비를 하고 있어 인원 전체가 까칠해진 상태라 언제나 나사 풀려있는 전일이가 달갑지 않은지 입시 스트레스 만땅인 고등학교 3학년 고쿠센 누님은 전일이 포함 모두에게 군기를 잡으며 한 소리합니다. 유돌이 존나. 그런 상황 모두들 연극의 진심이라 고문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 모두 진지하게 연습에 임하며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외딴 곳에 전일이와 같이 여행 왔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바로 샹들리에 압사당하고 나무에 교수형 당하고 둔기로 뚝배기가 부서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두들 이 사건의 범인을 얼마 전 자살한 연극부 에이스인 치키시마의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전일이는 범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김전일 오페라 시리즈의 첫 번째 사건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건 티팬티의 비주얼과 잔인한 모습입니다. 애니판에서 보여준 시체들의 모습은 원작과 비교하면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어울리는데요. 진짜 원작은 같은 시체라도 몸이 반토막 나는 모습 같은 잔인한 장면이 많이 나오고 외딴 섬에서 범인과 한 지붕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을 자극하는데 중간중간 등장하는 범인의 비주얼도 하얀색 티팬티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거기에 원작인 만화책에서는 인생 살면서 만화책에서 점프 스퀘어의 아니 무서움을 느끼게 해줬을 정도로 김전일 정주행 최대 걸림돌이라고 할 만한 장면입니다. 아니 페이지 넘기면 이딴 게 반겨준다니까요? 쟤는 그런 무서운 비주얼도 있지만 에피소드 자체가 명작에 범행 동기도 알고 보면 fucking bitch라는 말이 절로 나오면서 전일이가 추리할 때 입을 틀어막고 싶은 마음도 드는 레전드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에피소드는 앞서 말한 사건들처럼 무섭지는 않지만 범인의 범행 동기가 레전드라고 볼만한 사건인 오리지널 1기 10화부터 12화까지 방영한 궤도 신사 사건입니다. 애니메이션 관상학으로 봤을 때 삥 뜯기는 역할로 나올 확률 5031%인 사쿠라라는 캐릭터, 그 캐릭터가 얼굴값하면서 삥 뜯길 때 전일이가 구해주고 사쿠라는 전일이와 묘한 썸씽을 풍기지만 사쿠라는 전학 가게 됩니다. 그 후 전일이는 켄모치에게 카모 고조라는 유명한 화백 앞으로 궤도 신사라는 궤도키드 조상님 느낌의 도둑놈 새끼가 예고장을 보낸 걸 듣게 되고 김전일 일행은 그곳으로 향합니다. 허나 그곳에서 반겨주는 건 이미지 변신 수준이 아닌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린 사쿠라. 사쿠라네? 사쿠라는 알고 보니 카모 고조의 잃어버린 딸이었고 카모가로 돌아가서 전학을 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전일이가 누굽니까? 발을 디딘 순간 옆 동네 바둑이도 급사시킬 수 있는 인간 데스노트잖아요. 그에 따라 이곳의 주인장인 고조와 그의 주치의인 여자가 사망하는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라벤더 밭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은 60초 뒤에 공개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자 범인은 사쿠라입니다. 사쿠라요? 사쿠라를 떠나서 이 그림 자체는 가모가 그린 게 아닌 다른 작가의 그림을 도용한 거고 딸이 있다는 말도 다 거짓말로 단순히 돈 때문에 사쿠라를 데려와 딸 역할을 시켰던 겁니다. 하지만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사쿠라의 친아버지였습니다. 사쿠라의 아버지는 무명 화가로 생활하다 어느 날 고조에게 지원을 받는 일을 계기로 그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고조가 사쿠라의 아버지의 작품을 자기 작품인 척하려고 만든 함정이었고 그걸 알게 된 사쿠라의 아버지는 고조에게 따졌지만 돌아온 건 주치의의 약물 투약 때문에 반병신으로 만들어지고 정신병원에 가둬버리는 말로 표현 못할 끔찍한 일이었죠. 사쿠라가 한 일들은 이 일들을 알고 계획한 아버지의 복수였습니다. 이런 개놈 새끼들 때문에 풍기박산난 집안에 묘하게 풍기는 미스테리 분위기 때문에 공포스럽지는 않지만 긴장감이 형성되고 코난의 월간과 인어섬 사건처럼 씁쓸한 범행 동기라 추리가 계속될수록 전일이한테 좀 닥치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킬링 포인트는 피해자들이 역대급으로 거지 같다는 점에 전일이 압박 면적 뺨때기 우리는 압박 추리로 궁지에 몰린 사쿠라가 자살해버리는 엔딩까지 모든 것을 종합해봤을 때 김전일의 에피소드 중에서 뒤끝이 제일 씁쓸한 에피소드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소년탐정 김전일에 나오는 개인적으로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에피소드에 대해 시브를 봤는데요. 원래는 김전일로 무슨 각을 세워볼까 하며 그냥 김전일 메인 시브를 보겠습니다 부터 잔인한 에피소드, 공포스러운 에피소드, 트릭이 기발한 에피소드까지 생각해봤는데 언젠가 하나씩 하면 된다고 결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김전일을 봤을 때 레전드라고 생각하는 에피소드로 시작해봤습니다. 순전히 개인적으로 선정해서 잔인한 레전드 투톱을 달리는 육각촌이나 인형섬을 생각하고 들어오셨다면 나중을 기약해달라는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준 박스들 고마워요. 오늘은 여기까지.